자,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희한하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저만의 철학이에요. 수업할 때 교사는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굿모닝이라는 안녕하십니까라는 단어는 늘 사용하는 단어이긴 하지만 그렇죠? 아무 데서나 요즘은 또 특히나 또 아무 데서나 사랑합니다 그러면 글 올라가면 이상해져.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 중에서는 그런다고 그래요. 수업 시간에 가서 자기도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는데 잘해야 돼. 눈을 마주치면서 하면 이상해져. 그러니까 흐릿하게 안 보이게 해야 돼. 자, 아무튼 김인식 군단에 탑승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인식 군단이라는 단어를 써요. 군단. 왜 그러냐면 제 올해 책의 제목을 작년에는 이야기하다라는 톡톡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톡톡 이야기하다 그쵸? 결국 이제 왜 제가 작년에 톡톡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우리가 수업을 하고 나중에 가서 이제 논술을 하려면 사실은 말하듯이 논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거는 그냥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말하는 거를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톡톡이라는 단어를 썼었는데 그 학원을 옮기면서 제가 똑같이 톡톡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그렇잖아, 그치? 네. 어찌 되었든지 간에 뭔가 바뀌어야 되잖아. 안에 내용은 똑같더라도. 그래서 무슨 외계어 같은 단어를 하나 써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제가 이거를 쓰고 나서 봤더니 요즘 선전에서도 이런 단어를 좀 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따로 또 가치라는 단어. 선전에서도. 제가 이 단어를 쓰게 된 것은 2020년 트렌디가 느슨한 연대라는 주제로 책이 하나 출간이 되어서 그거를 봤는데 좀 느슨하게 연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연대는 곧 망할 것 같아요. 뭐 고대가 살든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느슨한 연대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들 그렇잖아요. 혼자 공부하면서 그쵸? 그런데 옆에 누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산속에 가서 혼자 공부하는 거 싫어하고 그러니까 카페에 가서 공부하는데 옆에 누군가가 모르는 사람 누군가가 공부를 같이 하고 있으면 마음에 좀 위안을 얻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요즘은 뭐 혼밥, 혼술이 유행하듯이 혼자 공부하는 것도 그런데 예전에는 가족이라는 것도 이렇게 끈끈한 연대였다면 지금은 가족이라는 개념도 뭐 명절 되면 놀러 가야 되고 저희들 명절 다음날 월요일이 대체휴일인데 수업합니다. 물어보지 마세요. 물어보는 사람은 내가 물을 거야. 아주 그냥 내가 미친 개처럼 물을 테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아무튼 수업한다. 우리 명절 아니고 대체 공휴일이니까. 그래서 느슨한 연대라는 개념으로 요즘 그렇대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걸 가져다가 책 이름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 제가 책 바로 앞에 그렇게 써놨죠. 그죠? 따로 또 가치. 사실은 투게더의 가치인데 발음은 가치로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혼자 뚜벅뚜벅 하지만 또 같이 가는 그래서 따까 뚜까 무슨 외계어라 같은 그래서 요즘 이제 아마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내가 따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다가 뚜까 그럴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김인식 교육학 군단에 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이 그림이 조금 잘 안 보일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이 그림 호머라는 사람의 그림인데요. 스냅더 휠이라는 그림인데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좀 지금 아까도 좀 전에 수업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스템이 바뀌어서 아직 적응을 못 해가지고 오늘 처음 수업이라 이것도 조금 나중에는 저쪽으로 좀 왜냐면 이제 써야 되니까 여기 보시면은 얘 가려고 그러는데 막 끄집어 땡기고 나쁜 놈을 시키기 막 그냥 아무튼 그렇지만 조금 줄여야 되겠다. 아무튼 그렇지만 서로 가지만 서로 각자의 길을 가지만 서로 손을 잡고 열심히 가려고 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 수업하고 조금 맞는 저는 이제 수업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맨날 그림을 하나씩 보여드리는데 매일이 아니고
1, 2월 달, 3, 4월 때 이때 매일 처음 할 때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우리들은 그래서 작년까지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혼자 공부한 거를 가지고 혼자 갖고 있지 않고 굉장히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는 행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나누는 행동을 굉장히 좋아라 합니다. 제 스스로도 나누는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같이 저희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군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그래서 서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상호작용, 여러분들끼리 상호작용이 중요하겠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하고 그보다 더 좋아하는 단어는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을을 좋아합니다. 감을 살 수 있으니까. 뭔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하면 무슨 의미인지 아는 사람은 알고 저를 처음 보는 사람은 모를 테고요. 무슨 이렇게 이거는 제가 보는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기억이고 이렇게 하면 시옷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 그러니까 지하철 탔는데요. 저 모르네요. 저 지하철 탔는데 어떤 애저 끝에서 저보고 내 수강생이구나. 가끔마다 그런 걸 많이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는 늘 입에서 감사라는 단어를 달고 살아야 돼요. 행복의 제일 처음도 감사고요. 모든 것들은. 근데 언제 감사해야 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할 수 있는. 사실 저도 잘 못해요. 늘 우리들은 감사보다는 비판을 더 많이 하잖아요. 짜증을 더 많이 내고 그렇죠. 근데 그래도 자꾸 감사하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감사하게 이렇게 좀 우리 같이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매년 처음에 제가 읽어드리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1월 첫 주에만 보여드리는 책인데 매년 제가 갖고 다니는 책이에요. 제 책꽂이에 이렇게 꽂혀있는 책이에요. 이거면 일주일에 한 글자씩 읽는 건데요. 틱란이라는 분의 포용이라는 글자 책인데 그냥 이렇게 일주일에 이거 그냥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와서 맞아 이렇게 있는 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좀 제일 처음에 1월 첫째 주 글에서 써 있는 게 이런 글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여기에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 저는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제가 제일 강조하는 단어가 감사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 그리고 여기 지금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수업 시간 늘 얘기합니다. 미래는 약속어음이에요. 내가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두고 봐. 약속어음이에요. 무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과거는 약속어음도 아니고 부도수표예요. 벌써 부도 났어. 부도수표예요. 쓸모가 없어. 과거. 한날에 내가 별 의미 하나도 없어. 현재만이 현금이다. 너무 좋은 것 같아. 현재만이 현금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이 순간순간이 모여서 내 인생이 되고 내 인생들이 모이면 역사가 되고. 오늘 막 명언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 순간순간. 여러분들 오늘 순간순간. 내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막말로 내일 우리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오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을지 몰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들이니까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 우리 김인식 교육학 군단들은 더 많은 것들이 또 이 책이 주로 그런 거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냥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이런 글도 있어요. 저 뒤로 가면 12월 달쯤 되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인생의 기적은 우리의 자양분이고 우리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기적은 우리에게 행복과 만족감을 선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기적을 오직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에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살아있는 기적은 지금이에요. 내일은 이 기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확률이 적을 뿐이지, 그치? 확률이 거의 없지. 내일 죽을 우리 확률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만이 기적이다. 오늘 하루만이.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점심 한 끼 안 먹으면 평생 못 얻어먹는다 그랬어요. 그 점심 못 먹은 거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 드셨습니까? 드셨으면 찾아 먹은 거고, 오늘 아침 못 드신 분은 내일 아침 2끼 먹나? 노노, 그렇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그날 행복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림 드려드리려고 했던 것은 사실은 제가 지금 몰라가지고 PPT로 좀 만들 건데 이거는 너무 적어가지고 이게 제 블로그에 맨 처음에 올려져 있는 그림이니까 이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블로그를 보시면 이 고유의 그림이죠. 아몬드 꽃 그냥 다 바짝 말라져 있는데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바짝 말라져 있는데 꽃이 피어져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은 희망을 얘기하는 그런 글자입니다. 우리 지금 한겨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나무 안에서는 벌써 꽃을 피우기 위한 봄을 준비하고 있잖아. 그렇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것들은 황량한 그냥 가지들만. 참 황량해 요즘은. 산에 가도. 그 바람만 좋을 뿐, 그 시원한 바람. 근데 요즘도 함부로 갈 수도 없지.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희망이 있었으면 고우가 동생한테 희망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저도 이걸 하나 프린트를 해가지고 제 연구실에 걸어놓을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보다 뭐 더 좋은 것들도 많아가지고 언젠가는 제 연구실 한번 오시면 아마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을 텐데 어떤 그림이 걸려져 있을지 모를 겁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비광을 하나 그려서 올려놓을까 화토에.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비광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냥 화돈. 저는 도박 몰라요. 도박은 저는 오락도 안 해요. 오락 이용도 안 해요. 오락 사이트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핸드폰으로도. 왜냐면 그걸 한번 하는 순간 저는 빠지니까 아예 미연에 방지를 해야 돼서. 아무튼 여러분들 좀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지금 그림이 잘 안 보이니까 없애버리겠습니다. 지우겠습니다. 왜냐면 수업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잠깐만요. 다음부터는 이러는 일이 없이 조금 너무 아날로그틱하다. 그치? 좀 디지털틱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꺼주셈. 오케이. 아날로그야. 아날로그 완전히. 오케이. 완전히 아날로그요. 수업 방법. 제 블로그에 제가 UCC를 찍어서 올려놓은 것도 있으니까 그걸 보셔도 되고요. 지금 잠깐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뭐 동일합니다. 어떻게 수업을 하냐면 8시 30분부터 형성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는 이밸류에이션 그래서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부터는 8시 반에 오셔야 됩니다. 8시 반에 오셔서 형성평가지를 나눠드리면 그 형성평가지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뭐 형성평가니까 어떤 거는 원래는 수업 끝나고 해야 되는 거지. 우리 수업 끝나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제 거 합니다. 오늘은 어제 거 없었으니까 여러분 9시 잘 왔고요. 내일부터는 오시면 오늘 수업한 거에 대한 형성평가지를 나눠드릴 겁니다. 1, 2월달 형성평가지는 중요한 단어 가로넣기. 그래서 제가 쭉 쓰면 가로넣는 거 그걸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형성평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정확히 9시부터 시작해서 13시 30분까지 수업을 하고요. 본 수업. 그 다음에 13시 30분에서 14시 30분까지 점심 식사를 하시고 14시 30분부터 거꾸로 교실을 합니다. 그럼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거꾸로 교실이라는 게 뭐예요? 모르겠어요. 나도 그냥 거꾸로 서서 하는 건가 보죠. 거꾸로 교실이라는 게 있는데, 원래 거꾸로 교실의 개념은 우리 교육공학 할 때 수업을 할 건데요. 거꾸로 교실이라는 걸로 뭐냐면, 진짜대로 그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집에 가서 숙제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집에서 공부를 해오고 학교에서는 숙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학생들끼리 협동학습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거꾸로 교실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제가 수업하는 거를 집에서 공부하는 거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이따가는 이제 여러분들끼리 과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거꾸로 교실 할 때 뭐를 합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첫 번째는 복습을 하시고요. 약 30분가량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30분가량 복습이 됩니까? 예. 복습은 30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럼 복습이라는 게 저는 그래서 복습이라는 단어를 잘 좋아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익힐 습자니까. 익힐 습자보다는 저는 영어를 더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영어를 좋아하는 영어과는 아니에요.
저는 오리지널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학부 때부터 교육학을 한 사람이고, 복습이란 단어 대신에 영어로는 리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느낌이 편해요. 리뷰, 다시 보는 거. 그럼 어떻게 하는 거라고? 오늘 공부한 거 한 번 이렇게 넘기면서 다시 보는 거. 아, 이건 이런 거였지? 이건 이런 거였지? 이건 이거였지? 무슨 말이 이해되셨죠?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뭐를 확인해? 내가 아는 것이 뭔지, 모르는 것이 뭔지.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끝나고 나면 상호 교수가 이루어집니다. 무슨 뜻이냐? 내가 여기 공부를 했는데 잘 모르겠어. 이거 무슨 말인지. 왜? 우리들은 전부 다 도식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얘기를 해줘도 누구는 알아듣는데 누구는 못 알아들어요. 제가 종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종로에 늘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머릿속에 금방 그려. 금방 그려. 근데 종로? 들어는 봤는데 가본 적이 없는데 그럼 얘기하면 뭐 그런가 보다. 그럼 머릿속에 하나도 남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봐도 뭔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거꾸로 교실을 할 때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스터디 그룹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보시면 저기 벽면에 붙여놨어요. 스터디 그룹. 그래서 거기다 여러분들이 쓰시고 여러분들끼리 같이 스터디를 조직하셔서 하시면 돼요. 5명 내지 6명. 4명은 너무 적고요. 4명이면 1명 그날 안 오면 3명이 살려면 좀 이상해요. 너무 적어요. 7명이면 책상 놓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6명을 넘지 않도록 5명 내지 6명이 제일 좋고요. 그래서 사실은 도식이 다르기 때문에 과목은 다른 과목들끼리 모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예를 들면 통계를 수업할 때는 이과 학생들은 무슨 말인가 아는데 문과 학생들은 몰라요. 근데 철학 얘기할 때는 이과 학생들은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뭔 말이야 듣긴 들었는데. 근데 문과 학생들은 무슨 말인가 이해가 더 쉬워요. 그럼 서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훨씬 좋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더 좋은 것은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더 좋으냐면 과목도 달라야 되지만 저는 초수생인데요. 저는 한번 공부했는데 뭐 이렇게 다양하게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럼 선생님 제가 가르쳐 주는 게 저는 손해잖아요. 노노. 항상 주면 또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내가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 주면 나 그 볼펜 좀 하나 줘봐봐. 미안하지만. 자, 나 줘봐봐 빨리. 아, 줘봐봐.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못 잡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손을 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 미리 내가 뭔가를 주어야 해요. 무슨 말 이해되셨죠? 주어야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영어에서도 give and take 이라고 그러지. take and give라고 하잖아요. 나 줘. 그 다음에 줄 테니까.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죠? give and take. 호흡. 무슨 뜻이에요? 호흡. 뭐가 호예요? 이잖아. 그치? 내 뱉어야 그 다음에 받아들일 수 있어요. 다 똑같아요. 물은 자꾸 써야 또 고여요. 그쵸? 안 주면 썩지요. 그 썩어 있는 바다를 뭐라고 부른다? 사해. 걔는 저기 갈멜산에서 이렇게 막 물만 내려와. 그런데 나가는 곳이 없어. 남자들은 적지만 여자들은 변비. 그치? 아, 남자들보다 왜 여자가 더 많으냐, 변비는? 이유가 뭐야? 호르몬의 차이인가? 모르겠어. 아무튼 말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가? 그래서 줘야 돼. 그러니까 내 걸 주면 누군가가 나한테 줘요. 그래서 도네이션이라는 게 뭐죠? 기부. 영어과 있으세요? 예. 왜 그거를 도네이션이라고 읽어? 나는 두네이션이라고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잖아. 그치? 두에다가 네이션 명사형을 붙인 건데. 그렇게 표현하니까 훨씬 더 편해. 우리는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거를 하면 그게 공부가 되는 거야. 기부. 돈만이 기부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들끼리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 내 친구한테 알려주면 내 친구도 나한테 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 상호 교수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거 무슨 말이었는데 모르겠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건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나면 요것이 약 30분 정도. 그리고 나면 제가 2차에 짠 하고 나타납니다. 김인식 출연 여기. 김인식이 딱 출연을 해요. 복장을 갈아입고 편안한 복장으로.
3D 다스 옷을 입고 딱 나타날 거예요. 그럼 요때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할 것들은 질문하시면 돼요. 요때 다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다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저한테 질문하고 저하고. 이해되셨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협동학습이에요. 협동학습하고 해결이 안 되는 건 제가 나타나서 도와드려요. 완전히 구성주의지, 그치? 이렇게 수업을 해갈 거예요. 그러면은 요게 이제 2시 반부터지만 그러면 2시 반부터 하면 요게 여기까지 하면 3시 반. 그쵸? 그럼 제가 3시 반에서 4시 반 내지 5시 정도까지 그럼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렇게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럼 선생님, 인강생들 그럼 어떻게 제가 블로그에 올려놨어요. 온라인 스터디. 예, 그래서 온라인에서 여러분들끼리 이렇게 채팅 좀 그치 해가면서 이렇게 요거 상호교수 공부하고 우리 몇 시에 만나서 채팅해요. 그럼 채팅해서 물어보고 답하고 이렇게 30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모르는 거 있으면 요거는 그럼 선생님 그 김군론 출연하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한다고 내가? 예, 여러분들 블로그에 질문하시면 제가 답. 블로그에 너무 많이 올라왔고 블로그를 없앨까 고민 중이에요. 블로그에 너무 많이 왔고 괜찮아. 내가 할 일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블로그에 올리시면 제가 답을 해주고 그렇게 할 거니까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가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1, 2월 수업은 기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 개념을 수업합니다. 그래서 심화는 3월 달에 합니다. 지금부터 심화를 하면 여러분들은 오늘 수업 끝나고 다 집에 가야 돼요. 화나서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있어요. 18, 18 그러고 가야 돼요. 그래서 3, 4월 달에 심화를 하는데 3, 4월 심화 수업은 10주 합니다. 10주. 작년엔 8주 했는데 10주. 작년에 8주 수업하니까 다들 나를 막 도끼 눈으로 막 이렇게 쳐다보고 저기 씨발 빨빨 안 끝나고 막 이러고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갖고 10주 수업할 거고 대신에 5, 6월 달은 6주. 그러니까 다 합하면 8주 8주인데 5, 6월 달은 조금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6주, 10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인간생들 여러분들 제가 언급하지 않은 건 물어보지 마세요. 선생님 그럼 언제? 다 해요. 걱정하지 말고. 근데 내가 언급하지 않은 것까지 하려고 그러면 너무 욕심. 우리나라 쓰는 단어에서 우리나라 제일 많이 쓰는 건 과유불급. 무슨 말인가 알죠? 불교에서도 욕심은 곧 패망의 선봉이야. 욕심 부리지 말고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내가 김인식인데 천하에. 여러분들은 저를 택한 게 일생일대 잘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다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만 믿고 따라오면 팔로우미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 4월 달 다 해드릴 거니까 특히 요때 또 물어봐요. 또 읽지 말라고 그랬는데 읽고 또 물어본다? 그럼 나는 인상이 어떻게 될까? 웃겠지. 자갖고 다닐 거예요. 한 대씩 맞을 거예요. 아니 진짜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너무 알겠죠? 그 다음에 복습이 제일 중요해요. 복습은 3번 합니다. 어떻게 3번 하죠? 여기 거꾸로 교시에서 여기 한 번 했죠? 집에 가서 한 번 하셔야 돼요. 어떻게? 집에 가서는 제가 오늘 수업 끝나면 오늘 수업의 핵심적인 단어들을 블로그에 이렇게 써드릴 거예요. 제 블로그에 가시면 쭉 있는데 2020년 1, 2월 이렇게 된 기본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생들도 특히 잘 들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수업 내용을 이렇게 쭉 올려놔요. 올려놓으면 잘 들으세요. 그거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집에 가시면서 아니면 핸드폰 꺼내갖고 보시면 돼요. 저녁 때 주무시기 전에 한번 이렇게 그거 보는데 10분도 안 걸려요. 이렇게 저는 쓰는데 2, 30분 걸리지만 10분도 안 걸려요. 이렇게 읽으면 돼요. 이렇게. 아, 이런 거였지.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인강생들 특히 그리고 질문할 게 있으면 거기에다 질문해야 돼. 다시 말하면 오늘은 1장 수업을 할 건데요. 1장 내용은 그 1장 그 밑에다가 질문을 다루세요. 그럼 제가 답을 해드릴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질문이 똑같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면 질문하기 전에 밑에를 보면 벌써 답이 달려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무슨 말이 이해되셨죠? 그럼 내일은 2장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럼 2장은 어디에다가? 오늘 한 거에다가 아니고 어디? 내일. 그래서 제가 보면은 제목이 1-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1-1은 월요일, 1-2는 화요일, 2-1은 둘째 주 월요일, 2-2는 둘째 주 화요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수업하는 거 그렇게 해서 쭉 해서 거기다가 여러분들 질문하시면, 그리고 이거는 정말 비밀 댓글 달지 마세요. 뭐가 그렇게 비밀이 많아서. 몸무게를 밝히지 않는 이상 비댓은 사절한다. 비댓 달라면 몸무게를 거기다 써. 그러고 비댓을 달아. 어차피 그걸 뭐가 모르는 거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창피한 거야? 그러면 공부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저도 모르는 건 여러분한테 물어봐요. 왜냐하면 여러분 전공은 나보다 여러분들 더 잘 알잖아. 나는 교육학을 할 뿐이지 내가 뭘 어떻게 알아. 그런 것도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거니까. 아무튼 이해되셨죠? 그래서 비델은 절대 달지 말고 신상에 관한 뭐가 있다면 그거는 비댓을 허용하겠어요. 그래서 비밀 댓글을 다시면 답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인강생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다가 누군가 올려놨는데 여러분이 아는 글이 있으면, 아는 말이 있으면 그 밑에다 여러분들이 답을 좀 달아주세요. 우리 아까 수업할 때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왜냐하면 그게 서로 간에 우리 김인식 군단에 서로 소통이고 도네이션이니까. 알겠죠? 그렇게 하시면. 그리고 잘 알고 있으면 공감 꾹 누르고. 아무튼 비댓은 달지 말 것. 그 다음에 그럼 블로그 자료를 활용을 했죠. 그 다음에 다음날 오면 뭐예요? 형성평가. 그럼 3번이죠. 그래서 복습 3번. 선생님 예습은 안 합니까? 못하니까 하지 마세요. 예습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예습할 수 있으면 그냥 집에서 혼자 공부하세요. 그럼 되니까. 3번 꼭. 그럼 선생님 이 거꾸로 글씨를 다 해야 됩니까? 아니요. 요거는 선택사항.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직강생들 안 하셔도 되고. 근데 되도록이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다 보면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조원들끼리 마음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그치? 쟤는 왜 맨날 좋은 말 입고 와? 진짜.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빠질 수도 있고, 그건 할 수 없는 일이고. 아무튼. 그래서 어떤 조는 늘 보면은 1, 2월 달에 형성된 그 조원들이 모의고사 볼 때까지 그냥 쭉 가는 데도 있고, 어느 조는 맨날 뻐그러졌다 다시 모였다 뻐그러져 이러는 데도 있고, 그건 할 수 없으니까 요거는 선택사항이니까 하실 분들은 하시고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복습 3번 꼭 하시다고. 알겠죠? 그 다음에 형성평가 답을 제가 1, 2월은 올려드려요. 블로그에. 근데 블로그에 올려드리면 이게 다 퍼져서 안 돼요. 그래서 블로그 서로 이웃들에게만 제가 올리니까, 선생님 저는 블로그 없는데요. 그럼 이웃이라도 신청하세요. 그럼 제가 허락해드리면 답을 볼 수 있도록 해놓을 테니까. 알겠죠? 그럼 내일 형성평가를 본 거는, 내일 형성평가 보는 건 언제 올라갈까? 오늘 공부한 거 내일 형성평가 아침에 와서 8시 반에 하잖아요. 물론 8시 반에 제가 나타나진 않아요. 이건 자율, 작시도 학습해야지. 내가 나타나? 내가 나타나서 몽둥이 들고 돌아다니나? 고등학교 무슨 뭐처럼. 자, 그럼 여러분들하고 제가 들어와서 그 형성평가 답부터 얘기를 해요. 어제 이런 거 했고. 이건 우리 수업에서 전시학습하고 또 같은 말이 되겠죠. 그럼 제가 해요. 그러고 나면은 9시 반쯤 되면 지가 알아서 올라가요. 제가 미리 예약을 해놓을 거예요. 9시 반. 그럼 다 올라가요. 누구만 볼 수 있다고요? 이웃들만. 여러분이 부러워 갖고 있으면 서로 이웃을 해야 보실 수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3월달부터는 올리질 않아요. 왜냐면 3월달에 올리는 거는 다 논술에 다 써야 되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3월부터는 제가 설명을 할 거고요. 아무튼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블로그에 보시면 안부글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안부글에는 뭐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쌤 몇 시부터 수업해? 이게 안부냐? 안부글은 그냥 안부. 그러면 선생님 수업과 관련된 건 어디다 물어봐요? 또 있어요. 수업 이외의 질문 코너라는 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은 우리 수업한 거기다 올리시면 되고, 선생님 내일 몇 시부터 수업해요? 그거는 수업 이외의 질문하는 곳이 있어요. 1년 내내 그건 열려져 있으니까 거기다 올리시면 제가 답을 달고 하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저는 2차 수업을 하지 않아요. 하는구나. 해요. 근데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돈 받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돈 받고 하지 않아요, 저는. 그리고 면접 수업은 하지 않습니다. 면접은 내가 할 게 없어요. 왜냐면 우리 수업하면서 그걸 가지고 다 면접에 써먹으면 100%
퍼펙트하게 써먹을 수 있어요. 근데 수업 실현 해봐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수업 실현은 제가 지금 저번 주부터 지금 1차 합격한 학생들 지금 저번 주부터 약 70명 되는데 너무 많아갖고 지금 토할 것 같아요. 왜냐면 월화 수업해야 되잖아요. 수목금 3일 지금 봐주고 있는데 막 토할 것 같아요. 그래도 해야 될 거니까 나한테 주어진 또 사명이고 소명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그거잖아. 뭐 돈 받고 하는 거?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농담으로, 아, 돈 받아야 되겠어. 내가 얘기는 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면 내 수업 학생한테 뭐 해주는 건데. 그래서 수업 실현은 제가 이제 그때 해 드리는데 특강을 실시해서 그래서 요번 주도 수목금은 제가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아마 걔네들하고 나 막 힘들어 죽겠어. 막 똑같은 거 계속 들으려니까. 그래도 학생들한테는 그래서 그리고 면접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제가 수업하면서 논술 면접의 팁 같은 것들을 알려드려요. 그게 언제 알려드리면 1월 때는 안 하고요. 3월부터는 논술의 팁을 굉장히 많이 알려드리는데 그런 것들 여러분 책에다 써놓으시면 나중에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는 제 수업은 그래서 기본 수업으로 2차를 준비하는 수업입니다. 2차가 몇 점이에요? 100점이에요. 1차가 100점이고. 근데 2차는 다 교육학이에요. 그렇잖아요? 선생님, 교육학이 왜 2차가 왜 다 교육학이에요? 비교과는 면접 100% 교육학 얘기고요. 비교과는 수업하잖아요. 예, 수업해요. 수업하는데 영어는 영어라는 거를 제재로 해서 수업을 해. 근데 그 수업 테크닉은 영어에서 오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오는 거야? 교육학에서 오는 거야. 그래서 교육학이에요, 다. 그래서 2차는 다 100% 교육학이에요. 그래서 1차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2차에 가서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하시면 되니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를 부탁할 것들 제가 수업 시간에 맨 먼저 얘기하는 건데요. 저는 이렇게 마이크로 수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조금 있으면 보청기 달아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계속 큰 데서 있으니까 얘를 떼고 대화를 하면 대화가 잘 안 들려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직업병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할 때는 제가 얘를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귀를 이렇게 갖다 댈 거예요. 왜냐하면 집중하기 위해서 귀를 갖다 대는데 뭐 제가 승질나서 귀 갖다 대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내가 뭐 인상 쓴 게 뭐 승질내서가 아니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승질내는 게 좀 싫어하니까는 내가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닌 거니까 인상 쓰는 것이 원래 조금 인간이 좀 못됐긴 했지만 그래도 좀 이해를 좀 해줘라. 그 다음에 가끔가다 제가 멍 때리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맨날 저 웃지만은 않아요. 어떻게 맨날 웃고만 살아? 무표정. 화난 거 아니야? 무표정이야. 그 다음에 제가 수업하면서 한숨을 많이 쉬어요. 너는 한숨 아니고 심호흡. 수업을 할 때는요, 호흡이 잘 안 돼. 희한하게. 막 이렇게 돼. 그럼 이렇게 돼. 무슨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텐션이 좀 낮은데 제가 수업하다 보면 막 톤이 높아져요. 이렇게. 막 그래요. 그럼 이렇게 돼버려. 그럴 때 학생들이 저한테 맨 처음에 오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선생님은 수업하면서 맨날 한숨 쉬어. 한숨 아니요. 제 목소리가 굉장히 굵어졌죠. 다 직업병이에요. 이게 다. 병원에 갔는데 제가 호흡량이 80%밖에 안 된대요. 종합검진 받으면. 제가 폐활량이 굉장히 컸던 사람인데 노래했던 사람이라 복식호흡해갖고 막 배가 빵빵했던 사람인데 지금 배 하나도 없고요. 그러면 막 턱 옆에서 간호사가 그래 80%. 그러니까 호흡이 그러니까 수업하면서 잘 못한다 그 뜻이겠지, 그렇지? 그래서 목소리도 굵어졌어요. 제가 테너였는데 목소리 이뻤는데 저 성악 전공했었거든요. 대학 가기 전까지. 근데 이거는 바리톤도 아니고 완전 무슨 베이스도 아니고 막 아주 어중돼요. 목소리도 굵어지고 아무튼. 그럼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감기를 달고 살아요. 그러니까 감기와 안 감기 그 경계에서 맨날 살아요.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 이해하시죠? 하고 맨날 쿨쩍거려. 나 미치겠어. 아주 나이 먹고 아주 추접해 죽겠어. 맨날 훌쩍거리고. 비염도 맨날 치료받으러 가는데 약 먹어도 안 나서 이제 포기했어. 그래서 이비인후과 아마 망할 것 같아. 내가 안 가고 맨날 가다가 조금 훌쩍거리더라도 조금. 그리고 제
모든 것들은 블로그를 이용하시면 돼요. 제 블로그가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돼 있어서 맨날 저한테 블로그 양도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아세요? 무슨 말인가? 어? 제가 드리는 거 요거 올려주시면 한 달에 20만 원 드려요. 이란. 그치? 그거 되게 많이 와요. 그럼 제가 맨날 어떻게? 삭제. IP 차단 맨날. 귀찮아 죽겠어 맨날. 막. 쪽지 맨날 오고 막 그래. 그러니까 블로그를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블로그를 이용하시면 되고 거의 모든 거는 그 다음에 굉장히 무슨 특별한 정말 SOS 우리 선생님이 지금 블로그 안 보시면 나는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나 지금 한강에 가서 뛰어내릴 참인데 요때는 블로그 내가 못 볼 수도 있으니까 그때만 쓰는 비상전화를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한테 나 몰라 이거 맞구나 이거 제 비상전화 제가 갖고 있는 제가 원래 쓰는 전화가 아니고 여러분들만을 위한 전화 비상전화 요즘은 핸드폰 두 개 안 갖고 다니고 또 투폰 서비스 되니까 그 투폰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필요하시면 정말로 비상 상황일 때 그리고 또 이걸로 톡하는 사람이 있는데 톡 사절 그건 톡은 진짜 언제 볼지 몰라요. 왜냐면 투폰이면은 문자는 이렇게 누구한테 왔다는 게 투폰에도 톡 온 거는 표시가 안 돼요. 투폰에는. 그래서 문자로 정말 긴급한 상황일 때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를 가지고 블로그를 사용하시면 되니까 아셨죠? 제가 블로그를 맨날 보고 맨날 못 볼 때 있어요. 언제 못 보냐면 금요일 못 봐요. 학교 가서 강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목요일까지 여기 학원에 있어요.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저녁에 제가 집에 내려가서 제 서울집은 저 혼자 사는 곳이니까 놀러 오시면 안 돼요. 그거 오해받아요. CCTV 다 찍혀요. 저 혼자 사는 곳이라. 제가 사는 곳은 대전인데 대전은 놀러 오셔도 돼요. 언제 갈지 아무튼 금요일날 제가 학교를 가야 되니까 학교 가서 아이들 강의하고 그래도 금요일은 잘 못 봐요. 그리고 토요일날 주일날 제가 이렇게 또 보고 그러니까 조금 늦으면 이틀 3일 일정 되니까 인강생들도 질문한 거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정말로 긴급한 거 있다. 예를 들어서 이상하게 선생님 어디에서 저 사립학교에서 저 막 빨리 면접 보러 오라고 해요. 어떻게 해요? 이런 거는 거기 못 물어보잖아. 그냥 이런 거지. 그런 때는 이런. 이해되셨죠? 남자친구가 저를 막 때리려고 그래. 어떻게 해요? 블로그 쓸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 그건 없겠지. 그치? 이해되셨죠? 하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제가 이 학원으로 온 이유는 뭐냐면 가장 큰 이유가 제 연구실이 너무 작아서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어요. 제가 이 학원으로 오면 여러 가지 데미지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대로 있던 곳에서 해야 일단 그치 자기 동네에서 싸우면 일단 그치 먹고 들어가는데 이쪽 동네 와서 싸우려니까 막 힘들어 죽겠어. 지금 뭐가 뭔지도 오늘 봐요. 막 뭐 이것도 막 이상하게 뜨고 그치 막 당황스럽고 막 땀나고 막 그렇지만 이제 여기로 제가 온 이유는 뭐냐면 연구실 조금 확보를 해서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목요일 날 9시부터 12시까지 오전이죠. 그쵸? 여기는 제 연구실을 개방해 놓을 테니까 언제고 오셔서 이때 말고 아무 때나 오셔도 되는데 이때는 제가 아예 여러분들과 만나는 시간으로 제가 아예 픽스를 해버렸어요. 이게 수요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바뀔 수도 있는데 지금은 목요일 날 하려고 지금 그래요. 그래서 아무 때고 여러분들 목요일 날 제 연구실에 이때 오시면 9시부터 12시까지 오실 때 그냥 맨손으로 오세요. 무슨 예의 차린다고 뭐 커피 이런 거 노노 무슨 그 현금으로 줘? 농담 아니고 그럼 나 그거 이렇게 저금했다가 나 도네이션 할 테니까 현금으로 줘. 그러지 말고 그냥 오시면 커피는 못 드리고 커피 사탕은 드릴 수 있으니까 준비해놨으니까. 그럼 선생님 이때 와서 뭐 하는 겁니까? 아무거나 여러분 오셔서 여러분 뭐 인생 상담이어도 좋고 상담해도 좋고 선생님 저는 지금부터 논술을 좀 미리 한번 써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논술 써갖고 와갖고 피드백을 받으러 왔다가 얻어맞고 가겠지만 또 오셔도 되고 막 상관없으니까 뭐가 되었든지 간에 선생님 저 신앙 상담하고 싶은데 뭐 그런 것도 좋고 뭐가 됐든지 간에 제가 그래서 저도 3시간은 목요일날 그렇게 제가 일이 있어서 목요일날 내려가야 되면 여러분들한테 미리 공지하겠습니다. 요번 주는 수요일날 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지 않으면 1년 내내 지금은 그렇습니다. 상황 보고 이제 변화가 되면은 그렇게 하고 제가 금요일날 내려가면 학교 수업하고 토요일은 집에 있다가 월요일날 아침에 일찍 와서 수업을 하니까 월화 수목은 있으니까 뭐 다른 때 오셔도 상관없어요. 오셔도 상관없는데 요날은 아예 제가 오픈
하우스 해놓을 거니까 그렇게 저한테 그리고 혹시 인강생들도 오실 기회 있으면 뭐 오시면 더 좋고요. 알겠죠? 그러시면 지금도 또 그냥 훌쩍거리고 있네. 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이제 1월이 시작됐는데 2020 너무 느낌이 달라. 2020 그치? 2020에 합하면 200만 원이요. 5만 원짜리 20장 그러면 200만 원. 2020 여러분들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늘 제가 오늘 올라오면서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들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 쌤 열심히 이렇게 기도를 좀 해주시면 여러분들 건강에 그리고 작년 교재 갖고 계신 인강생들도 작년 교재 갖고 계신 분들은 작년 교재 쓰셔도 오케이. 걱정하지 마시고 쌤 조금 달라진 거는 없어요? 있어요. 조금 달라진 거.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그냥 쌩 까고 넘어가면 되지 그치? 그런 것들은 제가 블로그에 공지사항에 올려놓을 테니까 수업할 때쯤 여러분들 이렇게 프린트 하셔서 얼마 되지 않으니까 보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교재 100% 활용하시면 99.9998% 동일하니까 사용하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우리 수업은 20분, 10분, 1시간 수업하고 10분 쉬고 1시간 하고 10분 쉬는데 2시간 끝나고는 20분 쉬어요. 커피 타임. 케비지 그치? 요때 김밥 먹고 커피 마시고 20분. 수업하고는 10분인데 2시간 끝나고는 20분 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여태까지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 일도 많고 그래서 1시간 반까지 수업을 하니까 그렇게 1시간 반까지 있으려면 힘드니까 그때 김밥 드시고 마시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잠시 후에 본격적인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잠시 후면은 몇 분 쉬는 거예요, 지금부터? 10분. 오케이. 예. 그리고 이따가 잠시 후는 20분이겠죠. 오케이. 예. 10분 후에 보겠습니다.